공개 다음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가 하루에 7% 빠졌습니다. 페라리 최근 1년 중 1일 최대 낙폭입니다. 해외 자동차 매체 댓글들은 더 살벌한데요. 창업주 엔초 페라리가 무덤에서 돌아 눕는다. 바디킴만 잘못 단 닛산 리프 같다. BYD SUV가 페라리 360을 잡아먹은 모양이다. 이건 페라리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든 중국 EV다. 안녕하세요, 카퍼스트 김PD입니다. 드디어 페라리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이름은 루체, 이탈리아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개되자마자 페라리 주가가 하루 만에 7% 폭락을 했고요. 해외에서는 엔초가 무덤에서 돌아 눕는다, 못생긴 닛산 리프 같다, 이런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가격은 시작가가 무려 9억 5천만 원. 이쯤 되면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자동차 역사에서 한 챕터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페라리 루체 도대체 어떤 차인지, 왜 시장에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카퍼스트는 현재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최대 25% 할인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할인율은 다르지만 전국 최저가 견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장기 렌트가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봐보시고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신차 출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원하시는 차종 상담 신청 주시면 출고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체는 2026년 5월 25일 이탈리아 마라넬로 본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페라리는 1947년 창립 이후 80년 가까이 내연 기관 엔진, 특히 V12 자연흡기 엔진의 종가로 군림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페라리는 엔진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페라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빠른 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V12가 9500rpm까지 비명을 지르는 그 감각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페라리가 엔진이 없는 차를 처음 내놨습니다. 소리도 없고 배기음도 없고 실린더도 캠축도 변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자동차 시대의 분기점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루체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사실 미쳤다 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모터가 4개가 들어가고요. 각 바퀴에 하나씩 모터가 들어져 있습니다. 앞바퀴 2개에는 각각 105kW, 뒷바퀴 2개에는 각각 310kW, 합치면 최고 출력 772kW입니다. 이걸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1035마력입니다. 0에서 100km까지 제로백은 2.5초, 0에서 200km, 제로 200은 6.8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310km를 넘어갑니다. 배터리는 122kWh, 800V 아키텍처에 350kW 초급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20분에 70kW를 충전할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잠정치로 보면 53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페라리 루체에 들어간 배터리 SK 온이 공동 개발한 NMC 파우치 셀입니다. 210개의 셀이 직렬로 들어가고요. 페라리의 첫 전기차 심장이 한국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4장, 12.9인치, 12인치, 10.1인치, 6.3인치가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페라리가 아니라 한국 부품으로 만든 이탈리아 차다 라고 봐도 과장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디자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의 디자인은 페라리 센트로 스틸레와 러브프롬이라는 디자인 그룹이 공동 작업했습니다. 러브프롬이 어디냐? 애플에서 아이폰, 맥북, 아이팟을 디자인했던 조니 아이브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루체를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거대한 애플 제품처럼 생겼습니다. 페라리가 글래스 하우스라고 부르는 유리 캡슐 디자인이 핵심이고요. 차체 전체가 하나의 매끈한 물방울처럼 흐릅니다. 휠도 거대한데요. 앞이 23인치, 뒤가 24인치. 페라리 양산차 역사상 가장 큰 휠입니다. 그리고 페라리 최초로 4도어 5인승 구조입니다. 길이는 5030mm, 폭은 2000mm, 높이 1540mm, 휠 베이스는 2960mm입니다. SUV와 세단 중간 정도 되는 크로스오버 GT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셔닝 자체가 프로산계 다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페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카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루체 출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참합니다. 공개 다음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가 하루에 7% 빠졌습니다. 하루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페라리 최근 1년 중 1일 최대 낙폭입니다. 해외 자동차 매체 댓글들은 더 살벌한데요. 창업주 엔초 페라리가 무덤에서 돌아 눕는다. 바디킷만 잘못 단 닛산 리프 같다. BYD SUV가 페라리 360을 잡아먹은 모양이다. 이건 페라리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든 중국 EV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테슬라라티 같은 매체는 공개 자체가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했고요. 해커뉴스에는 한 댓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분명히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건 페라리 디자인이 아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거의 다 버렸다. 이게 핵심 정서입니다. 자, 근데 진짜 핵심은 가격입니다. 루체 시작가가 55만 유로, 한국 인도가 기준으로 약 9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페라리 라인업에서 V12 자연흡기 엔진을 단 SUV 프로산계가 한국에서 약 6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V12 12기통 자연흡기 830마력 9500rpm까지 돌아가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V12 엔진을 단 차가 전기차 루체보다 3억 원 넘게 쌉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루체 9억 5천만 원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1020마력에 0에서 100km까지 2.1초, 미국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루체보다 8억 원 넘게 싸면서 실제로 더 빠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벤츠 AMG GT 4도어 EV는요 1169마력에 2.1초, 샤오미 SU7 울트라는 1548마력에 1.98초. 루체보다 빠르고 루체보다 훨씬 쌉니다. 이쯤 되면 9억 5천만 원 가격이 정확히 뭘 사는 돈인지 애매해진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전기차 시대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팔 건지 아직 답을 내지 못한 채로 첫 차를 내놨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는 분명히 잘 만든 차가 맞습니다. 디자인도 호불호가 강하지만 페라리에서 새롭게 개발한 디자인이라 언젠가는 저희의 눈에 익어가는 뇌이징이 되는 때가 올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SK온과 공동 개발한 122kWc 배터리, 800V 350kW 초급속 충전, 4모터 토크 벡터링, 조니 아이브가 다듬은 글래스 하우스 디자인,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페라리여야 할 이유가 차 어디에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페라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람보르기니는 자사 첫 전기차 란자도르를 아예 출시 연기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완성도로 먹고 살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대에 어떤 걸 팔아야 하는지 지금 단체로 길을 잃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루체는 페라리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답은 다음 차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페라리 첫 전기차 루체, 스펙, 디자인, 시장 반응, 가격 논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9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차를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돈으로 프로산계 V12 풀옵션을 고르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차량 구매나 장기 렌트, 리스 조건들 비교 필요하신 분들은 카퍼스트 쪽으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퍼스트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